인천시가 올해 시정 목표를 코로나 극복과 새로운 도약으로 정했습니다. 방역과 경제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기 부양 산업 구조를 세워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방역당국이 무증상자 등 혹시 모를 숨은 감염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검사에 나선 결과 숨은 감염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경기도가 일요일에 실시한 부동산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인천의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 자활센터 생활인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의회에서 주요 시정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정 보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밝힌 올해 인천시정 목표는 코로나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코로나 종료 시까지 튼튼한 방역을 유지하고 경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1차 목표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정 보고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박남춘 인천시장은 먼저 이 확진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학조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종도에 공공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여기에 경제 방역에도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5,700억 원 규모의 민생 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죠.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재난 취약 계층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핀셋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 이음 캐시백도 연중 1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정 보고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천시는 지난 1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 5,754억 원 규모의 맞춤형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설 전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인천만의 산업구조 개조 계획도 발표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형 뉴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죠. 네. 2025년까지 12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2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인데요. 이 뉴딜을 통해 경제 구조를 고부가 그리고 친환경으로 바꾸는 게 인천시의 목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바이오와 헬스, 환경, 모빌리티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을 하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융합한 AI 트리플 파크를 송도 국제도시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인천대 재물포 캠퍼스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삼각으로 잇는 인천 DNA 혁신밸리를 2026년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지난해 인천시가 셀트리온 등 국내 대기업과 협업해서 바이오 헬스 부문 스타트업 기업들을 송도 국제도시에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송도와 남동 산단을 잇는 바이오 클러스터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송도 바이오 산업과 남동 산단을 연계 확대한 인천 특화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은 인천의 첫 번째 핵심 의제였잖아요. 올해도 그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시정보고에서도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인 친환경 매립지와 광역 소각장 건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죠. 시민들의 좀 반발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시설의 이제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영흥 화력 조기 폐쇄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도 덧붙였는데 2035년까지 전력 수요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5%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네, 올해 인천시의 주요 계획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성공적인 희망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기도가 청사에 검사소를 설치해 직원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무증상자 등 혹시 모를 숨은 감염의 위험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 검사에 나선 건데요. 일주일에 걸쳐 검사를 받았고 2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 좀 더 주세요.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의 코로나19 검사소가 꾸려졌습니다. 고개 드시고 입 크게 벌리세요. 소리 내세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남부청과 북부청, 산하기관, 9,900여 명의 직원이 선제검사를 받았습니다. 공직자로서 저희가 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만큼 같이 민원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도 조금 더 안심되고 편안하게 업무를 봐주실 것 같아요. 일주일간을 집중 선제 검사 기간으로 두고 각과 기관마다 업무 성격에 따라 검사 기간과 시간을 분산해 진행했습니다. 대민 접촉이 잦은 직원부터 우선 검사자로 분류했고 휴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도민들에게 감염 확산 방지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청과 도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선제검사에선 2명의 확진자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선제검사는 경기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도 실시했는데 여기선 16명의 감염자가 발견됐습니다. 선제검사가 숨은 감염자를 찾아 추가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오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민들은 앞으로 도내 주택 가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경기도민들의 생각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1월 현재 경기 지역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17만 1000가구, 경기도 전체 아파트의 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에 비해 5년 새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들은 1년 후 지역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할까? 도민 1000명에게 물었더니 54%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7월 60%에 비해 6%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7%로 나타났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25%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주택과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 겸직 금지 등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8%를 포함해 52%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 결과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37%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가운데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69%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6%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른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더니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모두 71%가 금지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다주택자도 절반이 넘는 57%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진보에서는 80%로 적절하다는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와 보수에서도 절반이 넘는 68%와 64%가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와 주택 임대사업 금지 방안 등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이번 겨울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나누고 의논해줘야 할 텐데요. 인천의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 자활센터 생활인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이들의 이런 나눔 활동이 벌써 13년째라고 합니다. 모금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의 이준모 목사와 이야기 나눠보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쪽방촌 주민들 그리고 노숙인 자활쉼터 생활인들이 본인들보다 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예, 저희가 매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연말 연초에 모금을 한 것이 이제 13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석동 쪽방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계산동의 무료급식소, 그다음에 노숙인 쉼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인교회 교회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릴레이 기부 이제 행사인데, 그래서 한 300명 좀 넘게 참여한 것 같아요.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기부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모금한 돈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저희는 뭐 매년 13년 동안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중앙회라가 모금한 거를 전달하지요. 네, 전달했고 요번에 전달한 금액은 215만 370원 모였고요.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13년째 되는데 이번 모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제일 많은 재정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그 마음만은 정말 나눠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이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제 김정남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당신이 직접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가스통으로요. 그래갖고 가스통에다가 저금을 계속 하셔갖고 그때 20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0년도에 우리 윤정심 북선동에 계신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작년에 암 수술도 하셨고 남편이 일용직에 있고 또 아들은 지적 장애 3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반장 역할을 하시는데 늘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를 쪽방 상담소 직원들과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그러시는데 이분도 아주 그냥 조금씩 모아갖고 1년 동안 저금통에다 모으고 저금통이 가득 찼는데 모자르니까 이제 비닐에다가 또 더 이렇게 모으고 그래서 무려 5만 원을 이렇게 모금해갖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참 이렇게 마음들이 좋으신 분들이 아마 돈이 더 있으면 더 많은 모금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힘든 요즘인데 이런 따뜻한 뉴스를 전해드리게 돼서 저희도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목사님? 예,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내일을 여는 집을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나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을 회복하고 정말 그 서로 웃고 만나고 손잡고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준모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